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몸에 열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코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며칠째 안 낫고 있네요. 목소리가 계속 맹맹거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마곡지구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서부쪽 중심의 부동산 유튜버를 자처하면서 마곡 얘기는 뭐 수없이 했는데 굳이 또 오늘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며칠 전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어떤 분이 주거지역 마곡의 한계와 성장 가능성이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글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잘 쓴 글이고요. 무엇보다도 마곡이 제법 이름값이 낮지만 여전히 마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그걸 아주 잘 정리해서 표현하셨어요. 저도 참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하고 생각이 달라요. 오늘 동영상의 목적은 이분 글을 까거나 이분하고 논쟁 벌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이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베스트 글에 강서구 아파트 얘기가 있어서 생각해 보다가 끄적여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곡은 서남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긴 합니다. 저는 어떤 상품이든 객관화가 선행돼야만 내 자식이 이뻐 보이는 마음을 빼야 제대로 된 시장 가치를 평가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분 글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마곡은 매력적인 주거 아파트가 부재하다. 7단지 대형 평수 제외하고 고소득자, 자산가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없다. 2. 상권 파괴력이 부족하다. 기존 주민들 가처분 소득이 아직은 높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마곡지구의 상가라는 게 보통 10평 안팎, 커봐야 한 15평, 전용 면적 기준. 요 정도로 분양을 해서 80에서 100평 정도의 대형 평수 상가가 없다. 따라서 하이엔드 업장이 없다. 단, 르웨스트, 원웨스트, 완공시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 학군, 명덕 외고 쪽 학군밖에 없다. 단 14, 15단지 및 9호선 신방화역 쪽으로 일부 학원이 생기는 중이다. 네 번째, 마곡의 배후지역. 배후지역은 내 지역 이웃 주민으로 누가 사는가 이 뜻인데 상암 정도만 보이는데 상암은 위력이 약하다. 하지만 이제 이분은 앞으로 마곡의 이제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다 하면서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방화 뉴타운 완공, 5천 세대 민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긍정적이다. 방화 뉴타운이 총 8천 세대인가 아마 7천 세대인가? 7천 세대인가 8천 세대 계획했는데 뭐 구역 해제된 것도 있고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한 5천 세대 정도 이제 그러니까 3구역, 5구역, 6구역 그 다음에 2구역이구나. 2구역 신통기획 뭐 그런 것 등 있죠. 아무튼 5천 세대 민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긍정적이다. 판교의 경우 판교 그랑블이 대장 아파트잖아요. 요게 이제 판교에 가면 휴먼시아 아파트, 정부 브랜드 아파트잖아요. 요게 많은데 판교의 그랑블 같은 요런 이른바 뭐랄까 민영 브랜드 아파트 요런 게 이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마곡 힐스테이트하고 13단지 빼놓고는 다 SH 정부 브랜드 아파트잖아요. 근데 방화 뉴타운이 완공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서남물 재생센터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성수동이 서울숲을 품고 주변 공업지대가 기업들로 환골살세하고 사람들이 몰린 것처럼 한강을 끼고 있는 서남물 재생센터가 빠르게 지하화되고
지상부 공원이 완공되면 마곡 업무구역만큼의 녹지가 새로 생성된다. 선암물 재생센터 면적이 32만 평입니다. 세 번째, 고도 제한 완화. 현실성은 글쎄, 이분은 현실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저는 2030년 그 무렵에 가서는 고도 제한 완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라도 진행되어 자리 잡게 된다면 지금의 평가보다 두 급지 정도는 올라갈 괜찮은 지역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마곡을 아예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이런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4, 5, 6은 가양 등촌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이죠. 재건축, 부천 대장 계양 신도시, 김포공항 UAM 사업 어쩌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첫 삽이라도 제대로 뜨고 눈에 보이는 게 생기면 그때 시작될 것과 시작된 것 중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만 베팅해야 합니다. 이게 이분 글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분 글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잘 쓰신 글이고, 냉정하게 현재 마곡을 평가를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데, 이분하고 저하고 부동산을 바라볼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분은 시작될 것과 시작된 것 중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만 베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저는요, 시작될 것 가운데 우리는 확실한 거, 90% 이상 확률에 미리 베팅해야 된다. 그래서 치밀하게 미리 입지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차이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엠벨리가 2014년 6월에 입주했는데 분양은 후분양이었거든요. 2013년 말에 했어요. 당시 엠벨리 분양가가 34평 4억 3천 정도, 46평이 5억 3천 정도였습니다. 근데 서쪽 끄트머리 해가지고 미분양 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2013년 말이면 하우스 푸어 시기에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기 폭락기의 끝 무렵이에요. 2014년 중반부터 서울 부동산이 상승세로 돌아섰으니까. 엠벨리 이때 이 매수하셨던 분은요, 지금 이제 부동산 하락기여서 여러 곳, 마곡뿐 아니라 여러 곳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초기에 들어갔던 분들은요, 집값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떨어져도,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거나 혹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시작될 것과 시작된 것 중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만 베팅해야 된다. 이게 가장 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러면 이미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 있어요. 이때는 늦은 거예요, 늦은 거. 한 발짝 늦은 게 아니라 한 세 발짝, 네 발짝, 어쩌면 다섯 발짝 늦은 거예요, 늦은 거. 우리는 시작될 것 가운데 우리는 확실한 거 90% 이상 확률에 미리 베팅해야 된다. 제 주장은 리스크 전혀 없는 투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투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단 90% 이상 확률일 경우에 리스크를 아주 적게 최소화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분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 등에서 보면 마곡이 제법 이름값이 나니까 마곡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저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마곡의 현재 한계를 논하는 것 자체부터가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마곡 초기에 언급됐던 마곡의 한계라면 부동산 카페에서
현재 마곡은 언급할 만한 지역 자체가 안 됐을 것이기 때문에 마곡 초기에 나왔던 마곡에 대한 각종 부정적 얘기였다면 마곡은 지금도 듣보잡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곡은 듣보잡은 훨씬 뛰어넘었죠. 서울 시내 주요 부동산 지역 가운데 하나로 항상 언급이 돼요, 마곡이. 2017년 이전 마곡에 대한 평가, 2020년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곡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첫째, 서쪽 끄트머리, 강남 접근성이 떨어진다. 서울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어 멀다. 따라서 기업 유치가 잘 될 리가 없다. 근데 이제 LG가 들어오기로 하니까 삼성이 아닌 뭐랄까 곰탱이 이미지? 그런 이미지 LG가 들어와서 별로다. 세 번째, 김포공항 소음과 고도 제한, 그리고 뭐 심지어는 서남물 재생센터에서 물비린내가 난다. 뭐 이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단 마곡에는 5호선, 9호선 공항철도로 지하철망이 빵빵하고 김공에 지하철 5개가 지나게 될 거다. 뭐 여기에다가 이제 김골라하고 대곡 소사선 예정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곡 자체가 거대 업무단지가 될 거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2020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부동산 카페에서 마곡은 강남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까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마곡 자체가 서울 서부 축의 핵심 업무단지라는 게 누구 눈에나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업 유치 관련해서 저는 김포공항이 마곡 가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공항, 특히 김포공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셔틀 항공 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 23% 정도 되는데 이 세 나라를 합치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게 한 30%인가 넘을 거예요. 김포공항을 끼고 있는 게 오히려 기업 유치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역세권 그러잖아요. 저는 공세권, 공항세권 이 말이 탄생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LG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잘못 알고 계세요. 1970년대부터 한국 5대 재벌에서 LG는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 재벌의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보세요. 기업들의 부침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와중에 LG가 1970년대부터 한국 5대 재벌에서 빠진 적이 없다는 건 LG 이미지가 재벌치고는 착한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자본도 별로 없고 하지만 왠지 좀 곰탱이 그런 이미지인데 안 그래요. 삼성은 좀 이제 뭐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기업이지만 스마트하다. 뭐 그런 이미지인데 자꾸 LG하고 비교하면서 LG를 이렇게 좀 폄하하는데 실제로 LG가 그런 그룹은 아닙니다. 세 번째, 김포공항 소음. 야, 이건 내가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소음은요. 부천 고강동이나 양천구 신월동이 강서구보다 훨씬 심해요. 왜냐하면 항공기 이착륙 경로상에 고강동하고 양천구 신월동이 있고 강서구는 오른쪽 측면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훨씬 덜해요. 그다음에 고도 제한. 고도 제한 이건 앞에서 말했듯이 결국에 해제될 거예요. 해제된다기보다는 완화되는 거죠. 완화되는 거. 서남물 재생센터 물비린내? 안 납니다. 마곡 관련해서 김포공항 소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실제 마곡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서남물 재생센터 물비린내? 이거도 서남물 재생센터 부근에서 실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마곡 엠벨리는 임대 50%,
소셜 믹스다. 브랜드가 전부 브랜드다. 구리다 이거죠. 경부 축이 아닌 서부 축은 별로다. 마곡은 배후 지역이 부지에서 클 수가 없다.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브랜드발, 신축발 10년 간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입지다. 반포 주공 아파트, 잠실 주공 아파트 비싸잖아요. 여기 다 정부 브랜드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입지 때문이잖아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유명하죠. 그거 민영 브랜드에서 비싼 거예요? 아니잖아요. 압구정이나 입지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경부축이 아닌 서부축은 별로다. 제가 뭐 따로 동영상까지 제작을 했었는데 경부축 중심의 발전은 남북 분단하고 미국과 일본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장기적인 약세로 결국 서부축이 뜬다. 그리고 단군이나 한반도의 중심은 서부축이었다. 이게 제 논리였고요. 마곡 배후 지역 이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건요, 2020년 이후에 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김포공항 옆에 소음 저기 공공임대 50%뭐 이런 거 갖고 마곡 절대 못 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까댔는데 마곡 집값 계속 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온 논리가 뭐냐면 마곡은 배후 지역이 부지에서 클 수가 없다. 이 논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2020년 그 무렵부터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마곡 좌계양 대장의 형세다. 이들 지역의 업무단지 면적은 100만 평으로 여의도의 2배가 넘어요. 100만 평 업무단지 면적이면 광화문 강남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분도 얘기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마곡의 배후 지역으로 상암을 드세요. 상암은 마곡의 배후 지역이 아니에요. 연계 지역이에요. 자, 이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나오는 거죠. 서울에 4개 혁신축을 설정을 했는데 상암색 마곡 김포공항 여기가 별도의 하나의 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3개 축은요. 이름이 이렇게 안 붙었다 뿐이지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도 나와요, 요거.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유일하게 새로 추가된 축은 바로 이 축이에요. 그만큼 마곡과 김포공항의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방금 전에 소개했지만 마곡지구 초기에 나왔던 그 수많은 마곡에 대한 비판, 마곡의 한계라면 어떻게 이렇게 별도의 축으로 설정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마곡과 상암은요 가운데 한강이 흐르지만 이 배후 지역 관계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연계 지역이에요. 사실은 상암과 마곡의 그 연계 그 가능성은 2030 도시 기본 계획에도 나와요. 그래서 대장 홍대선 건설하는 거잖아요.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이름을 붙여갖고 별도의 축으로 설정을 한 거죠. 그 정도로 마곡과 김포공항이 큰 거예요. 위상이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입지는 바뀌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부동산 입지도 10년, 아니 5년 정도면 바뀔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마곡과 김포공항 위상의 급상승이에요. 2020년 이전에는 마곡 배후 지역을 자처하는 곳이 없었어요. 지금은 특히 대곡 소사선 이제 개통을 앞두고 뭐 김포는 물론이고 저기 뭐 일산 그다음에 경기도 시흥 거기까지 막 배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2018년, 19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한창 열심히 활동할 때 두고 보라 앞으로 서로 마곡 배후 지역을 자처하는 곳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글을 썼더니
뭐 달린 댓글이 뭐 막말로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길냥이 너 정신병원 가봐라. 뭐 달린 댓글 대부분이 다 악플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졌죠? 2020년 이전에는요, 마곡의 롤모델이 상암이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 16년 그때만 하더라도요, 마곡지구에 있는 공인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상암 보시라고. 마곡이 상암과 가깝지 않냐고. 아, 마곡 아파트 가격이 상암에 80%까지는 갈 거다. 그러니까 꼭 사시라. 그랬어요.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2005년 무렵에 그 상암이 굉장히 이름이 높았어요. 그때 마포구 대장이 상암이었어요. 상암. 지금 마용성 하면 그 아현동 쪽 그 공덕 거기잖아. 서대문 거기잖아요. 2005년 버블세븐 시기 무렵에는 마포의 대장은 상암이었어요. 그 신축 아파트고 거기가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입주를 했으니까. 따라서 2016년, 15년 그 시절만 하더라도 마곡 입장에서 상암은 롤모델이었어요. 한데 지금은 이건 뭐 제가 상암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암보다는 마곡이 더 위에 있다고 보잖아요. 역시 바뀐 겁니다, 입지가. 이분이 쓴 글에 댓글이 지금 세보니까 55개가 달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 댓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동 단지에서 30년 살았는데 말씀하신 1, 2, 3번 얘기 초창기에 똑같이 들었죠. 달동네다, 임대 있다, 외지다, 항아리 상권이다, 학군이 없다, 열병합 발전소 있다, 밤마다 쓰레기 냄새 난다, 발목까지 물이 넘친다. 목동 거기가 그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상습 침수구역이었습니다. 그 안양천 흐르잖아요. 목동이 거기에요. 그런 곳이에요. 거기를 개발해서 세워진 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예요. 발전기 있다. 비행기 소리 심하다. 그 목동 아랫단지라고 하지. 그 10에서 14단지 쪽, 그 신정동 쪽. 거기가 항공기 소음이 있고 거기 항공기 소음이 마곡보다 더 심해요. 목동 현대백화점 완공을 기점으로 인프라가 급속히 좋아졌어요. 마곡에선 그 역할을 롯데마이스 등이 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성자분이 맞습니다. 목동 현대백화점, 판교 현대백화점처럼 굵직한 백화점이 하나 없는 게 고가 물품이나 사치품을 소비할 만한 공간이 없죠. 루에스트나 원웨스트가 완공된 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도 여러 번 주장했는데 유통업체 그 자체는 호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건 그 지역에 그만한 수요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이지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온 뒤 수요가 생기는 건 아니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몰세권이란 말도 있지만 어느 지역을 평가하면서 무슨 뭐 대형 백화점 있다. 뭐 쇼핑센터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유통업체 자체는 호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유통업체가 들어가는 건요. 그 지역에 그만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지. 그 허허벌판 아무런 뭐 수요도 없는데 유통업체가 들어가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기본이잖아요, 이거. 아, 여러분들도 혹시 장사하려고 상가 알아보러 다니신다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기 수요가 얼마가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형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르웨스트나 원웨스트가 마곡지구에 조성되는 건요. 이 업체가 들어와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마곡지구 자체가 르웨스트나 원웨스트 같은 걸 만들어도 이미 수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 비난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저하고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20년 전 만났던 거래처 이사님이 음마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때 버블세븐 시기. 특히 강남에서도 그 대치동, 음마, 뭐 타워팰리스, 우선미, 뭐 그쪽 해가지고 엄청 떴어요. 지금 반포가 유명하잖아요. 버블세븐 시기에는 대치 도곡이 강남 톱이었어요. 강남 안에서도 부동산 입지가 바뀐다니까요. 이분이 음마아파트 살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부러워서 아니 이사님 어떻게 해서 음마아파트에 살게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내가 젊은 시절에 돈이 없어 갈 곳이 음마밖에 없었다. 살다 보니 오늘날 음마가 된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음마는요, 이게 1978년인가 79년에 분양했지. 원래 돈 없는 서민들이 가는 아파트였어요. 1980년대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강남에서 유명한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였어요. 그 다음에 뭐 한때 뭐 청담동 며느리? 청담동에 이제 고급 주택가 있지. 청담동 유명했고 방배도 가면 고급 주택들 있잖아. 빌라는 빌라인데 이 고급으로 지은 빌라들이 있잖아요. 방배동이 그랬어요. 잠실의 옛날 별명이 파출부 사는 동네입니다. 이거 잠실 분들 굉장히 열받을 것 같은데, 아, 사실이에요, 이거. 이건요, 50대 이상인 분들은 알아요. 잠실이 별명이 파출부 사는 동네였다니까요? 지금 잠실이 떠가지고 이렇게 됐지?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사진. 1978년 압구정동에서 밭을 가는 농부, 뒤편으로 현대아파트 공사장이 보인다. 강남이 1970년대 초반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1978년에 이랬다니까요. 근데 80년대에도 압구정 현대가 유명했던 건 여기가 대형 평수 아파트로만 구성돼 있잖아요. 그때도 이미 부자 아파트로 유명했어요, 여기는. 하지만 강남 전체가 다 부자 동네 이미지는 절대 아니었어요. 강남의 일부 아파트, 특히 대형 평수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기가 부자들 사는 곳 그런 이미지였어요. 1977년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건설 부지에서 차력 시범을 보이는 모습. 반포가 이랬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거. 한번 여러분 이 표 화면 정지시키고 쭉 보세요. 1997년 고 외환위기 무렵까지요. 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높지는 않았어요. 차이는요. 2000년 넘어서 특히 2000년 초반부터 이제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IT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2005년 무렵이 이제 버블세븐 시기고 그때부터 강남과 강남 3구와 다른 지역이 넘사벽으로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강남은 태어날 때부터 강남인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래요. 강남이 1970년 초반부터 개발을 했는데 강남이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건 2000년 초반부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서울시가 강북 개발은 맞고 강남에 집중 투자한 결과가 폭발한 게 2000년 초반부터라고요. 분의 주장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분은 마곡의 한계로 이제 매력적인 주거 아파트가 부재하다 이걸 드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매력적인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이 뜨면 아파트가 매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논리대로라면 마곡지구에서 현재 최고가 아파트는 민영 브랜드인 M13하고 마곡 힐스테이트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고가는 M7단지예요. 7단지가 임대 비율이 한 35%가 될 거예요. 마곡 평균이 임대 비율이 50%거든요. 7단지는 조금 낮아요. 그다음 6단지도 굉장히 좋아요. 5단지도 좋고. 앞에서 말했듯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뭐예요? 현대라는 민영 브랜드에서 비싼 게 아니에요. 입지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지 때문에 반포 주공,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비록 정부 브랜드 아파트지만 가격이 비싼 거예요.
처음부터 매력적인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기, 그 지하 주차장 없지? 그 사진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가본 적 있는데, 거기 뭐, 지하 주차장도 없어갖고, 전부 다, 저기,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차 세워놓잖아요. 당장 목동 아파트 가봐요. 목동도 주차난 심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목동을 선호하나? 아, 목동도 그 서울시 브랜드입니다. 그 서울시가 주도해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목동 자체가 서울시 브랜드예요. SH 아파트라고 목동도. 상권 파괴력이 이제 부족하다. 근데 에이, 이건 문제 안 돼요. 마곡 집값이 오를수록 고소득층, 전문직이 몰려들고 상권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학군요. 이것도 제가 입 아프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학군이 좋아 집값이 뜨는 게 아니라 집값이 높아지니까 고소득층이 몰려들고 학군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계동, 중계동이 학군이 좋아요. 근데 왜 집값은 안 비싸요? 마용성이 학군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학군하면 목동인데요. 아, 이것도 정말 옛날에 그 제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목동 주민인 것 같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달았냐면 목동은 처음부터 학군으로 유명했다.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가 1986년에서 88년 사이에 입주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목동 학군은 독보적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목동이 된 거라고 댓글을 단 분이 있더라고요. 아, 아니거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목동 자체가요, 안양천변에 있어서 서울에서 유명한 상습 침수구역이었고,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싼 곳이었어요. 정말,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살았던 곳이 목동이에요. 목동은 마누라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던 곳이 목동이에요. 하도 상습 침수 구역이니까 서울시가 개발을 해버린 거예요. 안양천에 둑 쌓고. 그런데 신축 아파트 들어섰다고 바로 집값이 오르고 거기 학군이 좋아져요? 안 그래요. 그 목동도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게 2005년 버블7 시기 무렵부터예요. 그건 제가 옛날에 동영상에 설명했지만 강북 지역의 거의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목동이었어요. 물론 중계 상계동도 있었지만 거기는 서울 도심에서 멀잖아요. 목동은 여의도하고 가깝잖아요. 그 탓이었을 거예요. 강남은 다 아파트 나란히 서 있는데 강북 지역의 대단지 거의 유일한 여의도와 가까운 그 유일한 곳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2005년 버블7 시기에 목동이 확 뜬 거예요. 그러면서 학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학군 얘기가. 목동 학군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마곡 배후 지역으로 이제 상암을 드셨는데 상암이 좀 위력이 약하다. 이걸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상암은 마곡 배후 지역이 아니라 연계 지역이다. 그리고 마곡의 진정한 연계 지역은 대장 신도시와 계양 테크노밸리다. 검단 정도가 마곡 배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네. 그러니까 검단은 작게 보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의 배후 지역이죠. 직선거리로 7k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크게 보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마곡 좌계양 대장의 이제 배후 지역이죠. 이제 검단.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첫 삽을 뜨고 난 다음에나 얘기하자고 하셨는데 계양 테크노밸리는 이미 부지 조성 공사 시작했어요. 현장에 가보면 펜스 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장 신도시는 올 하반기에 시작 예정이고요. 이 대목에서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요즘에 보면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를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요, 계양 테크노밸리가 이게 2018년 12월에 발표가 됐던가? 그다음에 대장 신도시가 2019년 5월인가 발표가 됐을 거예요. 이 무렵에요. 계양 테크노밸리와 대장 신도시를 제2마곡, 제3마곡을 부르면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마옥 자개양 대장 김포공항 복합도시다. 맨 처음 주장한 게 저예요. 그래서 부동산 스터디 강서방에서 제가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댓글이 서울 사는 사람이 왜 경기도하고 인천 얘기하냐. 오히려 마곡, 길냥이 너는 마곡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마곡, 대장, 계양은 사실상 한몸뚱아리다.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잖아요. 입지가 바뀌는 거예요. 2018년, 19년만 해도 마곡, 대장, 계양의 연계가 보였어요? 안 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이게 전혀 안 보여요. 확실하지 않은 거죠. 한데 저는 미리 미래를 예측해서 이 연계를 얘기했던 거고요. 오늘 동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10년 뒤, 아니 5년 뒤만 잘 예측해도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부동산 입지도 역시 10년, 아니 5년 정도면 변할 수 있다. 그러면 미리 잘 예측하는 비법은 무엇인가? 입지 분석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 입지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도시개발 계획 관련, 인프라 건설 관련 정부 공식 문서를 열심히 읽고 잘 분석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제 경험으로는 8, 90% 이상으로 부동산 입지 변화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정부 공식 문서가 정말로 재미가 없거든요. 행정 문서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악으로 깡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이제 부동산 스터디에 올라온 마곡의 주거 지역으로서의 한계와 발전 가능성 그 글을 읽고 오늘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분 글을 까내거나 그분 글을 비판하거나 그분하고 논쟁 벌이려고 오늘 동영상을 제작한 건 아닙니다. 서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시각 차이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함으로써 부동산 공부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작한 거고요. 그분 글은 굉장히 잘 쓴 글이고 유익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사점이 많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